이번 시간에는 유아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를 유아교육의 혼돈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사로서의 가치관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 우리 그 유아교육 교사들은 흔히 천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직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유아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교수라든지 뭐 그 밖의 사람들은 머리만 좋으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천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님들이 하루만 유아교육기관에 가서 종일 아이들과 하루만 교사처럼 생활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장담하는데 1년 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를 못 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머리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병아리처럼 품고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천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천직인 사람들은 사회가 잘 그분들을 이렇게 돕고 협력해야 되는데 유독 한국의 유아교사들의 수준은 이 질적인 부분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천직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현재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럼 우리가 과연 본질을 얼마큼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설립의 목적이 전문가를 만들어서 취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취업률에 온 학교의 경쟁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그 대학이 얼마나 좋은가는 그 대학에서 얼마나 취업을 많이 시켰는가가 그 대학을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 설립 목적이 취업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이 취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대학을 갑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는 지식입니다, 목적이.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얼마만큼 인성교육을 잘했느냐, 얼마만큼 우리 졸업한 애들이 직업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얼마나 대학을 많이 갔느냐가 결국 그 고등학교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교사가 그야말로 인성이 좀 잘 못된 교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 반 아이들이 대부분 다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교사라면 그 사람은 어떤 인격이든 간에 부모가 인격을 따지지 않고 그 교사의 반이 되기를 갈망할 겁니다. 어느 대학이든 사회가 원하는,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대학의 아이들을 모두 취업을 시킨다면 그 대학은 어디 있든 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의 그리고 선망의 대상의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유아교육의 목적은 인성입니다. 자, 그러면 유아교육의 목적은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3년을 보냈더니 이 아이가 평생 이 아이가 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한글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수도 과학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학이 시설도 너무나 좋고 위치도 아주 좋은데 취업률이 없다. 그러면 많은 사회로부터 사람들부터 학부모로부터 그 대학이나 교수들은 결국 지탄을 받고 말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목적을 잃어버린 학교는 그 자리에 설 땅이 없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담임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많이 시킨다고 해도 대학의 진학률이 없다면 많은 학부모로부터 그 고등학교는 그 담임은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유아교육 교사가 3년 동안 이 유아교육을 보냈는데 아이가 정말 졸업했는데
그런 인성교육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인성교육이 한 달도 안 돼서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뭐 사회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유아교육을 혼돈시대로 몰아넣고 이런 건 다 나중 문제고, 과연 우리 유아교육에서 유아교육의 목적을 달성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즉, 이러한 문제점들이 혹시 나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교사들을 상담해 보면 교사들은요, 너무나 바쁘다고 그래요. 정말 화장실 갈 틈도 없이 그렇게 점점 바빠집니다. 이렇게 바빠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기획을 넣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바쁘게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넣어주고 있는데, 정작 과연 그 아이들이 인성적으로 올바로 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배꼽선하고 인사하는 걸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아이들이 몇 달 지나면 모든 아이들의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스튜디오처럼 인사를 잘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너무 아이들의 인성을 잘 가르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유아교육을 졸업시키고 나서 그게 한 달을 가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성은 유아교육 기관에 다닐 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뇌에 평생 자리 잡아서 이 사람이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더 많은 나이를 먹어도 그런 인성이 가운데 중심을 잡아서 평생 인격이 좋은 사람, 바로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뇌를 만드는 시기를 우리는 유아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유아교육 시장에서, 이런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인성교육인데, 그 인성교육의 방법론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3년을 열심히 큰아이를 어머니가 보냈어요. 큰아이를 정말 우리 아이가 아름다운 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 보내고 나서 보니까 큰아이가 한 달도 안 돼서 인성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둘째 때는 그 아이의 생각이 어머니는 달라집니다. 아, 이 유아교육 3년 보내봐야 그 인성은 한 달짜리야. 그러면 결국 부모가 바라보는 유아교육 기관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냥 잘 놀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인성은 한 달짜리니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유아교육에 가서 정말 평생 살아갈 그런 아름다운 인성을 유아교육 때 얻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부모보다는 그냥 잘 먹고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런 정말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고등학교에 보내면서 우리 애는 대학을 못 가도 되니까 그냥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교나 잘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나, 대학에 우리 아이는 취업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흥미롭게 재미있게 잘 대학만 다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와 뭐가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큰아이를 3년 보내봤는데 경험상 이 아이가 졸업했더니 초등학교 갔는데 정말 인성이 안 좋더라는 거죠. 그러면 둘째 때는, 그리고 이웃에다 이야기할 때는 유아교육의 권위가, 목적이, 본질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교재 교구가 많은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과연 유아교육이 교재 교국으로 필요한 거냐? 인성교육은 교재 교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운해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운해에는 감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운해는, 좌뇌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데 이제 아이들은 좌뇌가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좌뇌는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의 느낌을 같이 혼합을 해서 어른들은 그걸 갖고 판단하는데, 순수하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혹은 자기가 느끼는 운해적 감각만, 이 하나씩을 갖고 하지 이 두 가지를 융화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운해가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을 때는 눈으로 본 거와 그리고 느끼는 거와 같이 합쳐서 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은혜적인 아이들은 교사가 아무리 아이를 이뻐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그게 아닌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화수 목요일은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놀기 위해서 코가 묻어도 되는 청바지에다 티셔츠를 입고 아이와 함께 늘 놀아요. 근데 금요일만 되면 변신합니다.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손수건 덮고 앉아있죠. 왜? 오늘은 누구 만나는 날이에요. 그럼 아이가 선생님 하고 뭐 어떻게 했어요? 아, 가까이 오지 마. 이러는 선생님이 월화수 목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금요일 날 하루만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 월화수 목의 선생님의 행동이 과연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비춰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 눈에는 전혀 사랑으로 비춰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마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나의 마음을 느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반드시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보이는 곳에 하는 행동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교사의 마음을 읽는데 내가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뻐하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아이들이 내가 정말 감각적으로 아이들 느낌으로 우리 선생님은 정말 나만 이뻐한다라고 느끼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중에서 나만 이뻐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나 오늘 하루만 안 가면 안 될까? 과연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많은 애들 중에서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어떻게든 오늘 하루만 유아교육기관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나만 이뻐한다고 느끼는 애들은 엄마가 너 오늘 하루만 가지 마라. 그게 가장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은 1년짜리인지 아니면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두뇌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앞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론 비춘 적이 있는데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면서도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교육은 3가지가 있는데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 유아교육이 아무리 잘해도 이 아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30%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회와 학교가 도와주지 않는 이런 교육은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할지언정 이 아이 뇌에 뿌리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부모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있고 사회와 연계하는 교육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들어가 있느냐? 이 30% 교육을 100%로 쓸 수 있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교육과 반드시 연계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연계가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아교육 현장은 점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교사는 정말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아마 힘든 현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점점점 힘은 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은 점점점 올바른 인성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마 내 이 강의가 지금 현장에서 5년, 10년 정도 아마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한 교사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5년, 10년 전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 자, 누가 더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분명히 10년 전의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순수하고 바른 인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과 지금 우리 현장을 보세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좋아졌습니까? 요즘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멀티미디어 교육이 얼마나 유아교육 현장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재나 교구가 현대화돼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왜 아이들에게 인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교육과 연계학습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사는 이 아는 뇌에서 쓰는 뇌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원에서는 밥을 먹을 때 선생님 먼저 드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끝나면 선생님 먼저 드세요라고 합니다. 자, 이게 기본 교육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가정에 가서도 맛있는 거 혹은 밥 먹을 때 아빠 먼저 드세요, 엄마 먼저 드세요, 혹은 형 먼저 먹어 라고 하는 이런 훈련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이 아이의 인성은 평생 뇌에 자리 잡아서 어디 가든 어른만 보면 먼저 드세요라고 하는 기본 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아이가
원에서처럼 배꼽선하고 인사하는 이 교육이 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인사하게 하고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유아교육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면 이 아이의 이런 교육은, 이런 인사 방법은 평생 뇌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유아교육에서만, 유아교육으로만 이 아이의 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착오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뇌는 한 곳에서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에서는 반대적 뇌를 하면은, 즉 집에서는 나 먼저 먹고 원에서는 선생님 먼저 드세요 하고 이렇게 이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 아이는 크면서 원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바깥에서의 이 생활했던 대로 아이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과연 어디서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그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